평택자변 베라티신 동행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동행님. 다른 게 아니라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동지잖아요. 그렇죠. 무속 세계에서 동지를 가장 좀 중요한 의미를 두시더라고요. 무속이 아니고 네네. 우리나라가 토속 신앙이에요. 아, 토속신앙. 토속 신앙이다 보니까 네네. 무속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할머니 때부터 이거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한 거지 이 꼭 무속인들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한국의 전통의 토속 신앙이라 그러죠. 근데 네네. 이거는 모르지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거 원래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그게 옛날에 몇백 년 전에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된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이 방법 괜찮다 해가지고 같이 쓰기 시작해서 네. 우리나라는 토속 신앙에서 이걸 동지 때는 팥죽을 끓이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팥죽을 왜 끓이는지, 네. 팥물을 그렇죠. 왜 뿌리는지 이유는 알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면 재밌을 거예요. 네네. 옛날에 이게 원래는 우리가 토속 신앙에서는 옛날 우리 엄마하고 우리 할머니가 이야기할 때는 첫째는 악귀, 잡신들 있잖아요. 악귀들, 네네. 저성못간 귀신들 쫓아내는 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쁜 질병 있잖아요. 역병 같은 거. 네네. 역병 같은 거 막아주는데 이게 팥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끓이다 보니까 팥만 그냥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이게 팥물 뿌리고 남은 거 갖고는 이 새알을 해가지고 이게 팥죽을 끓여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새알을 또 왜 넣느냐. 그거를 안 먹으면 나이를 안 먹는다 해가지고 네. 또 어른들이 그렇죠. 또 지혜롭게 만들었나 봐요. 그걸. 네네. 그래가지고 새알을 먹어야 동짓날에 새알을 먹어야만이 한 살을 더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새알을 넣어가 먹기로 돼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이 팥물은 따로 쓰고 남은 팥을 갖고 우리가 죽을 써 먹는 거거든요. 근데 팥물을 써야 돼요. 이 팥죽 끓이기 전에. 네네. 우선에 팥을 먼저 삶아야 되거든요. 삶으면 붉은 팥물이 나와요. 그럼 그 물을 미리 이게 끓이게 좀 떠나야 돼요. 또. 떠나가지고 이것도 그냥 아무 데나 뿌리는 게 아니고 끓여놨다고 뿌리는 게 아니고 뿌리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토속 민항으로 내려오는 거에서 양력으로 딱 정해진 거는 동지뿐이에요. 전부 다 음력으로 절기가 다 돼가 있잖아요. 네네네. 뭐 입춘이니 뭐시니 다 그쵸. 돼가 있는데 동지만 양력으로 돼가 있어요. 아, 그쵸. 근데 네. 어느 누구라도 이거는 참 알기 쉽고 듣기 쉽고 다 좋은 건데 네. 이 팥물 뿌리는 것도 동짓날 네. 그 시간 따라 아마 그 음력 양력 가지고 있는 달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달력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시간이 정해져가 있거든요. 이게 올해는 06시 48분이더라고. 새벽 6시 48분이거든요.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팥물을 갖다가 이게 구석구석 그리고 문 같은데 약간 뿌려져야 돼. 막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냥 어디다가 뭐 이게 뭐 붓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백지 요순 고급 서른 게 네, 있잖아요. 그쵸, 그쵸. 한 방울씩만 구석에다 저쪽에 백 쪽으로 사방에다가 이거를 뿌려주고 문 쪽으로 뿌려주고 방마다 응접실 더군다나 화장실 그리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요새는 아파트 사니까 그건 없는데 아파트 양쪽 문에다가 입고 나가는데 이게 현관문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한 방울씩 뿌려주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 양쪽 문에다가 약간 팥물 뿌려놓고 바깥으로 이 팥물을 이렇게 쭉쭉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이게 악기도 좁고 나쁜 질병도 좁지만은 우리가 묵었던 해잖아요. 이제 해가 바뀐다는 그게거든 동지날이. 네네. 동지 지나면은 내년 운이 들어와요. 원래는. 우리가 이게 신술 깨를 뽑아도 이 동지달부터는 신년운을 가져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지 섣달은 꽁달이라 그래요. 꽁딸이요? 꽁달. 왜 그러나 땅도 자요. 그 시간대는. 아. 우리 음양오행을 갖고 보면은 네. 토가 그때 쉬는 시간이에요. 내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이 이제 쉬는 그 시간이니까 공달이라 그래요. 만물이 잠자고 쉬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공달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내년 운세를 받아들인 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걸 팥죽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런 비방을 하는 것만큼 내가 우리 집에 올해 참 진짜 올해는 신자진이잖아요. 네네. 이 삼재가 들었고 내년에 또 묵은 삼재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삼재 드신 분들은 유별나게 더 좀 챙겨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챙겨서 올해 나쁜 거는 내 속으로 비면 돼요. 올해 안 좋았던 일은 막 모든 것을 막 아팠던 거 모든 걸 갖다가 이 나쁜 거는 다 물러친다고 생각하고 이게 중간에 댕기면서 혼자서 궁경거리고 댕겨도 괜찮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구석구석에 팥물을 뿌리고 문 쪽으로
주로 많이 뿌려요. 이게 쫓아내는 행복이니까. 그러니까 안쪽에서 뿌려서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네. 나가서 이 대문 밖에 나가서 판물을 뿌려놓고 네. 그 그릇은 바깥에서 이렇게 딱 엎어놓는 게 좋아요. 아. 들고 들어오지 마시고. 네네. 이렇게 딱 엎어놓고 들어와가지고는 네.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팥죽을 끓여가지고 이제 식구들끼리 네. 쉽게 말하면 나이 한 살을 먹는다는 거는 우리 새해를 맞이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운을 받아서 서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우리가 희망이라 그러죠.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걸고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팥이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우리 같은 이게 무속인들한테는 귀신 쫓는데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무속이만 쓰는 게 아니라 저리 가보세요. 저만식 할 때 팥을 갖고 던져요. 이 부처님이 이게 이 종기를 네. 갖고 이 해놓고는 팥을 갖고 먼저 던져가지고 네. 나쁜 거를 쳐내고 난 뒤에 그거 저만식을 거행을 하거든요. 네네. 이 팥이라는 것은 절에서도 이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무속이만 쓰는 게 아니죠. 네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토속 미속이 계속 유래돼가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동지 팥죽을 갖다가 쓰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일화가. 이게 이제 전설이 되겠죠. 네네. 옛날에 그게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어느 집안에 아들이 동짓날에 죽었어요. 네. 죽었는데 그 아들이 악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지금 역신이 돼버린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저승도 못 가고 이게 악기가 돼가지고 이 동네 사람이고 누구를 괴롭힌단 말이야. 네. 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괴롭히고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게 그 부모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살아있을 때 그 아들이 제일 싫어했던 음식이 팥죽이었대요. 팥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요놈이 싫어하는 걸 하면은 이게 귀신이 안 나타나고 될란가 싶어가지고 팥을 끓여가 팥물을 갖다가 막 집안 전체다가 온 동네다가 그냥 뿌리고 댕겼다나 봐요. 그리고 오란 뒤는 진짜 안 나타나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팥죽을 끓이게 된 유래가 거기서 생겨난 거래요. 그러니까는 네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동짓도 하나의 명절로 보는 거거든요. 네네. 절에서도 커요. 이게 명절에 동짓 때 되면은 네. 건대라 그래요. 우리가 큰 건자가 이 집안에 그게 하고 큰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나쁜 거 없어요. 그걸 돌려요. 이 네. 집집마다 이게 시주를 받는 거죠. 네네네. 받아가지고 그것을 팥죽을 끓여가지고 이 팥죽 끓여가지고는 온 동네를 원래 갈라먹는 거예요. 이게 나만 먹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하고 같이 그 동네에 나쁜 기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그렇죠. 떨쳐내고 모든 사람 같이 갈라먹는 하나의 명절이라고 보면 되죠. 이 동지날이.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팥죽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1년을 갖다가 마무리하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절기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동지날이. 참 그렇죠? 네네네. 그냥 팥죽 끓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 팥죽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요즘 젊은 사람들 팥죽 끓고 시장에도 팥죽 이때 되면 시장 가면 팥죽 파는 거 참 많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죠. 그런 팥죽 갖고는 뿌려가지고는 효과가 안 나니까 네. 팥을 진짜 조금만 사세요. 사가지고 조금만 끓이가 볶 끓이다 보면 붉은 물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것을 갖고 집안에 뿌려놓고 그 나머지 팥은 뭐 죽을 끓이든 말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꼭 문 쪽으로 구석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 조금씩 티스푼 갖고 다니면서 방울방울 튕구면 돼요. 그러면 표도 안 나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렇게 튕가가지고 그것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나가 대문 앞에서 그걸 해결을 다 시켜야 돼요. 해결시키고 그걸 딱 엎어가 돌아가지고 그러고 들어와서 하면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이게 엄마들이 또 죽 끓이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팥죽을 끓이셨다면 팥물을 다 뿌리고 돌아와서 팥죽을 끓이셨다면은 첫 팥죽 한 그릇은 조항에다 좀 떠놓으세요. 조항이요? 성주 조항이라 해가지고 네네네. 우리 가정을 갖다가 다 돌봐주고 살펴주는 거는 부엌에 밥하는 데고 곳이잖아요. 먹고 살고. 네네. 근데 그걸 성주 조항이라고 그래요. 그게 부엌에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다가 네. 죽을 한 그릇 이래 곱게 이게 떠가지고 딱 받쳐놓고 세부만 합정해가지고 우리 가정 이제 내년에는 다 안 아프게 건강하게 잘 살게 해줍시오 하고 그 한마디만 해도 어디 가서 구단 그릇 한 것만큼 효과가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죽 한 그릇 떠놓는 그거 한 가지가 네. 굉장히 대단한 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털을 갖다가 눌려주는 힘도 발휘를 해요. 음. 이게 터에 안 좋았던 기운도 물리치고 좋게 해달라는 그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성주 조항이잖아요. 성주가 이 집안을 다스리고 조항에서 다 다스리니까 토신까지도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죽을 미리 한 그릇 이제 부엌에다 떠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그 집안은 뭐 내년에 개묘년 아닙니까? 네네네. 개묘년 묘는 천파가 들어와요. 천파가 들어오는데 아마 이게 뭐 내년에는 운세가 우리나라 운세를 진짜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는 그런 그 운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 뭐 내 가정이라도 제대로 좀 돌아가면 나라 운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나쁜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을 때 미리 막아버리면은 우리가 새로운 기운, 좋은 운을 받아들여 가지고 원래 9, 10월 상달에 굿하고 막 이런 이유가 재수굿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동지나 밭죽거리고 모든 것이 그 연관이 돼가 있는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강거를 끓여서 뭐 좀 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고 그한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묵었던 거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하십시오. 네.